그럼 형성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성력은 또 세 가지로 쪼개지죠. 그리고 위에 두 개는 무조건 세트 메뉴로 붙어 다니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도 작년 9급인가 나왔고 말씀으로 드리면 은근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여서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이 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럼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법한 처분을 취소할 의무를 지게 된다. 아니다. 취소 판결 확정되면은 난 취소할 의무 없다. 정답은 2번이죠. 작년에 1번 같은 선지로 나왔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은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야 할 의무를 진다. 아니에요. 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그 순간 처분이 어떻게 되니까? 취소됐죠, 이미. 즉,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요때 처분이 있었고 요때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순간 이 처분은 어떻게 된다? 그 즉시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직권 취소해야지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처분이 없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럼 이렇게 대상 없이 이미 소멸된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면 그건 뭘로 볼까요? 없는 걸 취소한 거니까 무효로까지 봐요. 그게 바로 첫 번째 효력이 무엇이냐면은 형성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성효의 포인트, 취소 판결 확정되면 그 즉시 소멸함. 따라서 내가 취소할 수 있는 게 없음. 그래서 교재 한번 읽어보시면은 204페이지 형성력을 먼저 가볼게요. 4번에 네모 1번 형성효 첫 번째 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직권 취소 없이도 당연히 이미 소멸해버렸다. 다음 밑에 줄, 과세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있은 후에 과세 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을 했다? 무효예요. 바꿀 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잖아요. 이미 날아가서. 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이 형성효랑 무조건 세트 메뉴로 다녀야 되는 거. 자, 취소 판결 확정되면 형성효에 따라 이 처분은 효력을 소멸하게 되는데 언제부터 효력이 없죠? 그럼 정확해요. 소급해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게 바로 무조건 같이 다니는 소급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빈출되는 판례, 이게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장사를 해왔다. 근데 나중에 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 판결로 날아갔다. 그럼 이 기간 동안의 영업 무허가, 유허가가 되죠. 바로 취소 판결의 소급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딩 판례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놓치시기가 쉬운 거. 근데 올해 지방직 시험이었죠. 오랜만에 등장했던 7급 시험에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제3자효. 가장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놓치세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3자효에서 기억하실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조문 하나, 판례 하나. 하나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문을 아예 읽어보도록 할게요. 205페이지 맨 위에 제3자효에서 첫 번째 꼭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즉 원피고뿐만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그 처분은 다 취소된 걸로 취급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다만 두 번 그 바로 밑에 줄을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수험생 때 그냥 외웠다라고 말씀드린 판례이기도 합니다. 전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어가지고 밑줄 하이라이트 안 들어간 부분 다 읽어볼게요. 취소 판결 자체 효력으로서 취소된 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처분 전 상태로 환원된다, 환원되진 않는다. 환원되진 않는다입니다. 요게 올해 7급이었을 거예요. 기출이 됐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던 거긴 하고, 9급 시험에서는 3년 전에 국가직 시험에서 정선지로 기출된 적이 있는데 배우셨더라도 까먹으셨을 수도 있고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 이게 뭔 소리야 싶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냥 외웠었으니까. 자, 한 번만 사실관계 그려보면은 이랬던 거죠. 어떤 A 처분이 있었고 그 처분으로 인해서 갑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게 되죠. 그래서 A 처분에 대해서로 인해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게 됐다. 자, 소유권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법원 가서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등기를 한 거고, 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등기 신청서에다가 그 등기를 왜 하게 됐는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그럼 등기 원인은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A 처분이라고 적혀 있었겠죠. 근데 갑과 경쟁관계, 이 X 부동산을 놓고 다투고 있었던 을이 여기에 대해 소송을 걸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긴 거예요. 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자, 조금만 연장시켜보면은 우리 아까 배우신 거 연장해보면요. 갑은 이 경우에 A 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었을까요? 소송 참가할 수 있었겠죠. 뭐 참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취소 판결 확정된 겁니다. 자, 그럼 취소 판결 확정되면은 지금 이 소송의 원고는
을이었고 피고는 갑이 아니죠. 행정청이었을 거예요. 그럼 원래 판결의 효력은 원피고 간에만 미쳐야 되지만 지금 읽으신 그 29조 조문 때문에 A처분 취소하는 판결은 누구에게까지 효력이 있다? 갑에게까지 효력이 있게 되고 따라서 A처분은 그 즉시 날아가게 되기는 합니다. 등기 원인이 즉 무효가 된 거예요. 이거를 참고로 민법에서는 원인 무효의 등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의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즉 법원에서 취소 판결 나면은 확정된 취소 판결문을 법원은 등기소에 보내주고 그럼 등기소에서 그 판결문 받고 갑의 소유권 등기의 원인인 A처분이 무효로 확인되었으니까 갑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아니다. 법원은 판결문조차 등기소에 보내주지도 않는다. 보내주지도 않아요. 법원은 그렇게 친절한 조직이 아닙니다. 결론 직권 말소되진 않고 딱 이 상황에서 여전히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X부동산 등기부 때 보면 누가 소유자로 나온다? 여전히 갑이 소유자로 나온다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읽으셨던 제3자의 권리까지 이 권리가 갑의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A처분 있기 전 상태로 빽하진 않는다. 즉 여전히 겉보기엔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그럼 이게 뭔 개소리야 싶죠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전히. 다만 그때 을이 X부동산에 대한 갑의 소유권 등기를 날려버리고 지가 X부동산 취득하고 싶으면은 을은 또 하나의 소송을 또 걸어야 됩니다. 이제 을이 갑한테 뭘 걸어야 될까요? 민사소송을 거는 거예요. 등기 지워라. 그 등기 지워라 소송에서 갑은 내 등기 원인이 유효하니까 내 등기 유효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란 뜻이 바로 밑에 줄이 내용이에요. 제3자는 하이라이트 부분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별도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A처분 유효하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은 거의 안 나왔고 첫 번째 줄이 빈번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좀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놓치시기가 쉬운 부분이에요. 왜냐? 별로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암기 뭐 하셔도 뭐 상관없긴 하지만 저처럼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저 이해하시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정리가 되실 거예요.